안녕하세요. 설명요정 부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과 한반도 정세 세 번째 시간으로 유사시 한반도를 지원할 미국의 전략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북한의 민혁 공작원과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징조는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선 언론에서 전략 무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용어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개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략 무기란 적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데 필요한 자산, 예를 들어 적의 핵미사일 시설, 군사기지, 군수공장, 공항 등을 파괴하여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즉 적의 급소를 공격해 전쟁 의지를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무기인데요. 이런 전략 무기들은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기, 핵잠수함,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됩니다. 때문에 한반도에 이런 전략 무기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변국에서 개거품을 부는 것입니다. 어차피 섀도우 복싱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들도 있지만 전략 무기가 들어와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만큼 강력하다, 나한테 두드러 맞으면 너 개박살나를 상기시켜 적의 도발 의지를 꺾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미국의 주요 전략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과히 대적불가라고 불리는 록히드 마틴사의 F-21 랩터는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국의 전략 자산 중 하나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외계인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유는 마하 2.5의 엄청난 속도와 급선회, 여기에 더해 사기급 스텔스 기능과 레이더 탐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랄루민과 흑연 BMI 수지 등의 스텔스에 최적화된 기체화 시스템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켜 은밀한 작전 수행을 가능케 합니다. 간혹 육안으로 F-21을 보고 스텔스 전투기가 왜 보이냐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누누이 말하지만 스텔스 기능은 투명 클로킹이 아니라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 250km 밖의 적을 탐지하고 AIM-9 등의 미사일로 한 발 일찍 적을 타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F-22의 적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F-22는 F-15, 16급 전투기를 상대로 한 시뮬레이션 전투에서 144대 0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결과로 볼 때 F-16에도 못 미치는 북한의 주력 전투기 미그-29는 F-22에 털끝도 못 건드릴 것이라는 평입니다. 이 특이하게 생긴 구축함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스텔스 구축함이며 미 해군의 과학적 성과의 집합체인 줌 왈투어입니다. 건조 비용만 무려 44억 달러, 한화 5조 1천억에 달하는 이 전함은 최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안보에 긴장을 조성한다며 거품을 물고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상 전투에서 기존의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을 통해 공격을 전개할 경우 적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한계가 발생하는데, 줌 왈투어의 진부한 스텔스 능력은 첨단 레이더에도 작은 어선 정도로 포착되어 적에게 은밀히 접근한 뒤 상대적으로 탐지가 어려운 30분에 600발 이상 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185km의 GPS 유도 장거리포로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한국모함 킬러로까지 불립니다. 또한 대잠수함 미사일은 물론 사거리가 무려 16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지상에 있는 북한의 시설물까지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미래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음속의 7배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레일건까지 탑재하여 제해권을 장악한다고 하니 꿈의 전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최강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인 B-2는 신무기 암살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B2가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이유는 현존 유일의 핵 투발 능력을 갖춘 스텔스 폭격기로 적의 심장부에 은밀히 진입하여 핵 참화를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2는 약 23톤가량의 폭장량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무게만 무려 14톤에 이르는 벙커버스터 탑재가 가능하여 지하 60m의 숨은 적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히 기존의 레이더 유도폭탄은 비가 오는 등의 악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B2가 탑재한 유도폭탄 제이담은 GPS 유도 방식으로 7km 상공에서 투하해도 오차 범위가 150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제이담 16발을 투하할 수 있는데 투하된 16발의 제이담은 각각 다른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서 B2 폭격기 2대가 출격하면 일반적인 전투기 72대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B2 폭격기의 대당 가격은 2조 원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B2 한 대의 가격이 북한의 한 해 국방 예상인 1조 6천억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전략무기의 꽃이라고 하면 핵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항공모함은 핵미사일 등의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즉 핵에너지로 움직이는 항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미 독수리 훈련에 참여하게 될 칼빈 스노는 폭 77m에 길이 333m의 나츠미급 대형 항공모함으로 슈퍼호넷 전투기 40대, 그라울러 전자공격기 5대,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5대, 시호크 헬기 19대 등 웬만한 중소국가를 박살낼 수 있는 규모의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격과 큰 덩치에 비해 항공모함 자체에는 자유용 함포 정도만 갖추고 있어서 자체 생존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한 항모 전단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번 독수리 훈련에서는 미사일 순양함인 레이크 챔플레인함과 이지스 구축함인 마이클 머피함, 웨인 메이어함 등이 칼빈 스노를 호위한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캐리어 함대에 옵저버와 아비터, 드라군, 하이템플러 등이 함께 움직이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시에는 핵잠수함과 더 많은 구축함이 철통같이 항모를 지키는데 이 같은 추가 전력들은 항모를 호위하는 동시에 지상의 전략 자산을 타격하는 등 입체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서 항모 입항만으로 적국의 멘탈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괴담을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